참으로 이상한 손님이라 생각했습니다. 은행을 찾아온 할아버지 한 분이 번호표도 뽑지 않고 서성이기만 하는 겁니다. 한참 후 사람들이 빠지자 그제서야 창구 앞으로 다가서는 할아버지. 품 안에서 칼을 꺼내던 그는 다름 아닌 은행 강도였습니다. 다행히 현장을 지키던 청원 경찰에 의해 저지된 범행. 하지만 할아버지의 강도 행각엔 뭔가 이상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과도 아니에요?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것도 보셔야 돼요. 은행 강도라고 하면서 돈 달라고 한 게 아니라 신고를 해달라고 그랬답니다. 참 기가 막혀서. 할아버지가 노린 건 은행의 돈이 아니라 직원의 신고였던 겁니다. 이분 목적은 은행 털러 온 게 아니라 다른 데 있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훈방 조치를 해드린 거죠. 근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처음부터 은행을 털 의도가 아니었던 이유로 훈방 조치된 할아버지의 범행은 그 이후에도 계속됐습니다. 편의점을 습격한 후 잊지 않고 돈을 요구하는 할아버지. 이번엔 자, 그럼 이제 신고해. 강도를 당했으면 경찰에 신고해야 되잖아. 신고해 빨리. 신고를 하라고 협박을 합니다. 편의점 직원이 신고를 끝낼 때까지 흉기를 놓지 않고 지켜보기까지 하는 할아버지. 잠시 후. 진정하세요. 또 무기 내려놓으세요. 잘 오셨어. 내려놓으세요. 잘 오셨어. 내가 강도시켰으니까 자, 날 잡아가서 좀 처벌 좀 해주세요. 자신을 처벌해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도대체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할아버지가 사고를 치고 다니셔서 제가 이상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도대체 왜 그러시고 다니시냐고 할아버지. 네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네. 교도소만 보내달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도소는 왜요? 뭐 죗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친 사고에 대한 죗값을. 생활고를 견디다 못한 독거노인들의 교도소행 범죄가 잦아지고 있는 요즘. 초고령 국가 일본에선 교도소가 양로원으로 전락해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기이한 범행도 외롭고 힘든 노년의 생활 때문이었을까. 비너이다. 실령님, 왜든지 이 시대에 좀 살려달라는 정성 아닙니다. 소원들로 달라는 비나이다. 제발 간방 가게 해주시옵소서. 비나이다. 오직 교도소에 가는 것만이 삶의 이유이며 목표라는 할아버지의 기이한 사연을 뒤쫓아 봤습니다. 처음 우리에게 할아버지의 황당한 범죄 소식을 전해준 건 한 마을에 사는 이웃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저기 채널A 방송사에서 나왔거든요. 네. 지금 이사 온 지가 아마 한 1년 좀 넘었지 아마. 근데 원래 여기 사람이에요. 근데 원래 그 머리가 똑똑해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외지에 나가서 살다가 여기 요즘 들어왔는데 좀 이상해. 예, 작년에 마누라 죽고 마누라 무덤 있는 여기로 들어온 거잖아. 한 3개월 전부터 벼랑간 이상한 짓을 하더라고. 갑자기.
1년 전 고향으로 돌아온 이범식 할아버지가 달라진 건 3개월 전. 밤낮 없이 출몰하는 일명 바바리맨 때문에 주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는 자수를 해왔더라고. 내가 바바리맨이라 하고. 아, 자수를 하신 거예요? 응. 그래요? 그러니까 네. 옷도 입고 얼굴 가리고 김서수에 찾아왔다더라고요. 이범식 할아버지가 자신이 바로 그 문제의 바바리맨이라고 자수를 해온 겁니다. 그런데 내가 얼굴을 못 봐도 분명히 네. 내가 몸은 봤거든. 몸은 젊은 놈 같아서 분명히. 근데 자수한 놈이 70대라니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분명히 젊은 놈이었는데. 좋은 구경했네 뭘. 피해자들이 추측하는 용의자의 나이와 자수를 해온 이범식 할아버지의 나이가 달랐던 겁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경찰 조사 결과 뜻밖의 단서가 발견됐습니다. 늦은 밤 귀갓길의 여성들을 상대로 음란 행위를 벌인 바바리맨이 도주하려던 찰나 용의자와 부딪힌 한 남자가 바로 자신이 바바리맨이라고 자수한 이범식 할아버지였던 겁니다. 교도소에 가기 위해 하지도 않은 음란 행위를 했다고 거짓 자백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네. 무슨 일만 터지면 다 자기가 했다고 빌고 쓰는 거야. 이 양반이 보이스피싱 당했는데 네. 그것도 자기가 했다고 막 우기는 거지. 참 웃긴 사람이야. 문제는 거짓 자백이 번번이 들통나자 언젠가부터 진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은행이나 편의점을 습격하는 건 물론 이웃집 담장을 넘어 닭 한 마리를 훔쳐 나와서는 혹시나 자신의 범행이 찍히지 않았을까 CCTV를 찾아 확실한 증거를 남겨놓는 할아버지. 교도소에 가기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무슨 엉뚱한 일을 저지를 줄 몰라가지고 불안해서 못 살겠어. 그렇잖아요. 사람이 생각하면 잘못하면은 무슨 일이 저질릴지 모르니까. 그렇죠. 이웃이라는 이름으로 부탁도 해보고 협박도 해봤지만 도통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할아버지.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니에요? 아니요. 교감까지 지낸 분인데 똑도 오고 멀쩡해요. 그리고 자식도 있고. 근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장할 일이지. 저 집이 양반 집인데. 여기요? 아유. 듣던 대로 꽤 고급스러워 보이는 전원주택에 사는 할아버진 교도소에서 생계를 해결해야 할 만큼 어려운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왜 할아버지는 교도소에 들어가지 못해 안달인 걸까? 궁금증만 더해가는 그때 할아버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단정한 모습에 소박한 차림새, 여느 귀농 어르신과 다를 게 없어 보이는 이범식 할아버지. 부지런히 땅을 일구는 모습까지 남다른 모습은 찾을 수 없었는데요. 정말 이분이 교도소행을 자처하는 분이 맞을까? 말을 건네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아이고, 무세. 텃밭 읽으시나 봐요. 아니, 뭐, 텃밭이라고 뭐, 여기 조금 안 그랬는데, 뭐, 아직은 좀 서툴러가지고, 좀, 근데, 아, 저희는 채널A 방송사에서 나왔거든요. 아, 채널 A. 예. 뭐, 방송국에서 그럼 무슨 일로? 아, 여기 동네 어르신들이 할아버지 관련돼서 사건이 좀 이렇게 많으시다 그래가지고 무슨 일인가 좀 궁금해서 왔거든요. 아, 방송국에, 아유, 그래요? 그렇다면, 그렇다면 그 안에 들어가서 얘기합시다. 아, 네? 그래도 될까요? 그래야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하지. 네, 들어갑시다. 예. 놀랍게도 자신의 범행에 대해 알고 싶다는 제작진의 취재 요청을 거부하지 않고 선뜻 응해주는 할아버지. 오히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 듯 제작진을 반기는 기색입니다. 목이 말 텐데, 뭐, 운전서 하냐고요.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윤리책이라 불릴 만큼 강직한 윤리교사로 존경받는 교감 선생님으로 평생을 살아왔다는 이분이 정말 교도소의 수감되기를 꿈꾸는 분일까? 의아한 그때 할아버지가 뭔가를 꺼내 보여주십니다. 이게 내가 그 사이 쭉 저지른 일을 그냥 그날 적어둔 거예요. 그동안의 범행을 기록한 범행일지였습니다. 게다가 처벌을 안 하잖아요, 처벌을. 아니, 이렇게 많은 죄를 저질렀으면은 처벌받아 마땅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도대체 말이야, 이렇게 저질러도 무슨 뭐 분방, 뭐 불구속, 벌금형 기껏해서 이렇게 법이 약하다 보니까 범죄가 점점 기승을 부리는 거예요. 경범죄 처벌이 너무 가벼운 탓에 자신의 교도소행이 번번이 좌절된다며 억울해하는 이범식 할아버지. 근데 이렇게까지 하셔서 처벌을 꼭 받아서 교도소에 가셔야 되는 뭐 이유가 있으세요? 아니, 내가 진작에 지은 죄가 있어서 그래요. 이렇게라도 죄값을 치르지 않으면은 마음 편히 눈을 감을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더는 묻지 말고 그냥 처벌법 강화에 대해서 방상이나 좀 해줘요. 꼭 처벌받아야 하는 죄가 있다는 할아버지. 그는 법의 심판을 받지 못한 자신의 죄를 처벌받는 그날까지 교도소행을 포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를 자신이 했다고 거짓 자백을 하는 것도 모자라 일부러 감시망이 삼엄한 곳을 선택해 들키기 위한 범죄를 저지르는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그가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가 교도소에 수감되기 위해서라고 하니 황당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치매나 정신질환으로 인지 능력에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고 교도소에서 먹고 자는 걸 해결해야 할 만큼 어려운 형편도 아닌데 왜 교도소에 가지 못해 안달인 걸까요? 존경받는 윤리교사로 강직한 교감 선생님으로 늘 원칙과 규범을 중요시해왔다는 이범식 할아버지. 그가 교도소행을 자처하면서까지 단죄받고 싶어하는 과거의 잘못은 무엇일까요? 할아버지가 말하는 죄의 정체를 밝혀야 할 것 같습니다. 교도소행을 자처하면서까지 처벌해야 하는 할아버지의 죄는 뭘까요? 의문을 풀 단서를 찾기 위해 할아버지의 일상을 뒤쫓던 우리는 남다른 행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상하리만큼 은행을 자주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여기 17만 10만 원이고요. 이게 푼돈이니까 잘 챙겨가시고 한번 해보세요. 이런 거 내가 김대리하고 고려한 적이 뭐 한두 번인가 정확하겠지만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왜? 요새 무수히 자주 쳐가지고요. 나흘 전에 3천만 원 입금해가지고 한두 달 새에 기억에 인출을 하시고 지난 2달 사이 2억 원을 인출해 갔다는 할아버지.
왜 갑자기 그 많은 돈이 필요했던 걸까? 그것이 할아버지의 교도소 행과 연관이 있는 것일까? 모든 것이 의아한 그때 뜻밖의 모습을 포착할 수 있었는데요. 달빛만이 모습을 드러낸 깊은 밤, 할아버지가 불빛 한 점 들지 않는 산속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작은 무덤 앞에 걸음을 멈추는 할아버지. 나왔어요. 오늘 별일 없었어요. 오늘 당신한테 조그만 선물을 마련해 왔어요. 이곳은 1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의 무덤이었습니다. 죽은 아내에 대한 그리움이 깊은 듯 애틋한 손길로 무덤가를 살피는 할아버지. 그런데 잠시 후 갑자기 무덤을 파기 시작합니다. 대체 왜 이 야심한 시각에 아내의 무덤을 파헤치는 걸까? 놀랍게도 그곳에서 모습을 드러낸 건 작은 항아리. 그것이 자신의 보물단지인 듯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 항아리 안에 넣는 할아버지. 그것은 다름 아닌 돈. 낮에 찾아온 1,000만 원이었습니다. 오늘 좀 많이 났으니까 꼭 성사되도록 잘 부탁해요. 마치 뇌물을 주듯 죽은 아내에게 거액의 돈과 도와달라는 말을 남긴 채 자리를 뜨는 할아버지. 곧바로 인근 지구대로 향했습니다. 추수 아니야? 추수도 모르고. 그 순간 뭐야 저거? 화염병 아니야 저거? 어떤 게? 이 가방. 불붙은 화염병을 지구대로 던지려는 할아버지. 아마도 죽은 아내에게 뇌물까지 주며 부탁한 건 교도소행을 이뤄줄 방화 성공이었나 봅니다. 다행히 용기를 내지 못하고 포기하는 할아버지. 하지만 이대로 할아버지의 양심을 믿고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입니다. 교도소행이 간절해질수록 범행은 더 위험하고 과격해질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아버지의 유일한 가족인 딸 찬숙 씨를 만나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의 취재 영상을 보여주며 할아버지의 심리 상태가 생각보다 위험한 상황임을 알렸습니다. 대체 왜 이러신데요? 저 확인해보고 가야겠어요. 같이 하세요. 누구보다 강인했던 할아버지의 기이한 행동이 믿기지 않는다는 딸 찬숙 씨. 그녀와 함께 우리는 지난밤 할아버지가 돈을 넣은 할머니의 무덤가를 다시 찾았습니다. 묻어놓은 장소가 여기거든요. 어머 이거 진짜네. 이 아버지가 너무 확인하셨나봐. 돈 좀 봐. 다 돈인데요? 네. 놀랍게도 할아버지의 항아리엔 수천만 원에 달하는 거액이 들어있었습니다. 게다가 잠깐만, 편지도 들었는데? 편지야? 이정희? 다 똑같은 사람인데? 이정희 우리 엄마예요. 아, 어머니시라고요? 돈 뭉치 사이에서 죽은 어머니의 편지도 함께 발견됐는데요. 이상한 건
수신지로 기록된 아버지의 주소가 어머니가 죽고 난 후 이사 온 곳이라는 겁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땐 존재하지 않았던 수신처로 배달된 편지. 그것은 죽은 어머니가 보낸 것이라고밖엔 설명할 수 없었는데요. 아니, 죽은 엄마가 아버지한테 보냈다는 게 말이나 돼요. 문제는 수십 통에 달하는 편지가 모두 교도소에 들어가 죗값을 치르라는 경고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교도소에 수감되기 위해 기이한 범죄를 저지르는 일과 무관하지 않아 보이는 편지. 대체 누가 죽은 아내의 이름으로 이 위험천만한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인지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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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거 여기다 일단 내려놓을게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자리를 비운 집안엔 뜻밖의 물건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뭐야? 근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전에 없었던 거거든요. 저희 집에 근거 하나도 없었어요. 이거 이렇게야 지금 4개나 있네. 아, 이거 다 근거예요? 왜 갑자기 이 많은 금고를 사들인 걸까? 아버지! 안녕하세요. 아니, 애비 할아버지 지금 뭐 하는 거냐? 아버지! 이거 봐! 우리 집에 없던 건데 이거 하나, 둘, 셋, 4개씩이나 왜 사다 놨어, 이거를? 아, 왜 사다는 게 왜 사다나? 돈 넣으려고 사온 것이지. 아버지 이상한 짓 해서 정말 미치겠네. 아버지! 이거 뭐야, 이거? 어? 이거 누구한테 받은 거야, 이거? 아니, 이걸 어디서 찾았니? 여기 앉아. 아우, 나 아버지 때문에 속상했어. 어허, 이거 왜 이래? 아버지, 이거 뭐야, 어? 빨리 말해. 아니, 너 엄마가 나한테 보낸 거지 않니? 아버지, 이거 사기야, 사기. 사기 아니야. 아버지, 사기야. 그러면 죽은 엄마가 아버지한테 어떻게 편지를 써서 보내냐고. 그럼 사기라면은 그 사기 치는 사람들이 그러면 내 죄를 어떻게 이렇게 소상하게 알겠니? 이 애비가 여기서 지은 죄값을 여기서 다 치르고 저승에 가서 더 이상 추궁당하지 말라고 지금 너 엄마가 나한테 알려주는 거야. 아버지, 그게 무슨 말?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가. 아니, 아버지,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거는, 아버지. 아버지, 앉아봐요. 아버지, 내 말. 놀랍게도 할아버진 편지를 보낸 이가 정말 죽은 아내라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선 가족만의 비밀인 자신의 죄를 알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게 뭐예요? 무슨 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요. 사실은 저한테 오빠가 하나 있었어요.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가족만의 비밀. 그 끔찍한 비극이 시작된 건 38년 전이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외출에 나섰던 7살의 오빠가 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것도 자신의 부주의로 눈앞에서 아들을 잃은 어머니는 빠르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누군가의 관심과 위로가 필요한 시간이었지만 어머니를 대신해 가족을 지켜야 했던 아버진 아내를 돌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40여 년 자신이 만든 마음의 감옥에 갇힌 채 고립된 섬이 된 어머니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은 아버지의 몫이 됐습니다. 그게 아버지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때 엄마한테 좀 더 신경 써줬더라면 죽지 않았을 거라고. 아내를 구하지 못했다는 마음의 짐. 그것이 바로 자신이 교도소에 수감되어야 할 이유이며 죄라는 할아버지.
그가 다시 아내 앞에 섰습니다. 나왔어요. 오늘 당신한테 편지가 와서 보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오늘 또 죽은 아내로부터 편지가 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마치 죽은 아내인 양 보고 또 보는 할아버지. 그에게 편지는 그리운 님의 소식인 동시에 자신을 자책하게 하는 아픈 시간의 흔적입니다. 당신이 살아있을 때 이렇게 좀 안아주시면 미안해요. 그 사실을 알고 할아버지의 마음을 뒤흔드는 편지의 발신자는 누구일까요? 더 늦기 전에 진실을 찾아야 합니다. 죄값을 치르기 위해 꼭 기이한 범죄를 저지르던 할아버지가 간절히 교도소 행을 바란 건 바로 이 편지 때문입니다. 누군가 죽은 아내인 척 연기하며 할아버지가 고통받지 않기 위해선 지금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경고를 보내온 겁니다. 참 황당한 일인데요. 하지만 이 어설퍼 보이는 속임수에도 치명적인 덫이 하나 있습니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아내를 방치해 자살로 몰고 갔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할아버지에게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편지는 결코 흘려들을 수 없는 경고였다는 겁니다. 게다가 죽은 아내가 아니라면 알 수 없는 부부만의 비밀을 막힘없이 소설하는 것도 의심을 푸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과거는 물론 현재의 심리 상태까지 파악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어쩌면 할아버지를 잘 아는 누군가가 가담해 있는 사기는 아닐까. 죽은 아내를 가장해 편지를 보내고 있는 사람을 꼭 찾아야겠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를 지켜본 지 열흘째, 우린 한껏 못을 내고 외출을 나서는 할아버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누굴 만나길래 저렇게 걸음을 재촉하는 것일까 살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예. 네. 앉으세요. 예. 아유, 뭐 사이 별로 없으셨고요. 아, 네, 저는 괜찮았는데. 잘 지내셨어요? 예. 뜻밖에도 할아버지를 기다리는 사람은 미모의 중년 여성. 이게 근래는 뭐 독한 일이 없어가지고, 아이고 제가 그냥 애 같아서 죽은 줄 알았습니다. 죄송해요.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제 혼자 애 같아가지고. 그래서 죄송해요. 그래도 지금이랑 연락을 주셨으니까 그저 뭐 고마울 뿐이지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투정 아닌 투정을 쏟아낼 만큼 여자를 만나려 한 이유는 뭘까? 그런데 참, 여기. 아이고 이거 매번 이렇게 수고를 해서 어떡하냐. 아닙니다. 여자가 건넨 건 놀랍게도 죽은 아내의 편지였습니다. 지난 3개월 아내를 사칭해 편지를 보내온 배후 조종자의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그녀는 왜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편지를 보낸 것인지, 또 왜 할아버지의 교도소 행을 자초하라 지시한 것인지, 남은 진실을 모두 밝히기 위해 두 사람을 뒤쫓던 우리는 뜻밖의 상황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무속의식이 행해지는 굿땅을 찾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곳엔 두 사람보다 먼저 온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나비선녀라 불리는 무속인이었습니다. 저희 사람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 분이에요. 이분은 저희 사람이 살아생전에 자주 찾으신 분이에요. 제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유, 오셨어요? 근데 딱 보니까 귀신이 참 좋아할 상이네. 네. 호리호리하니, 어? 남편 사랑도 못 받고, 혼령들이 더 나들기 딱 좋은 상이야. 참 사모님 참 좋아하시겠네요. 어떻게 고르셔도 어떻게, 글쎄요, 저 사람이 이렇게 한 거라서 제가 어떻게 할 그러네요. 예. 돌아가신 사모님 얼마나 온이 되고 한이 돼서 짝을 지어 줬겠습니까? 문영숙이 죽은 아내의 영혼이 선택한 사람이라니. 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잠시 후 나비선녀의 주도로 무속의식이 시작됐습니다. 의식을 의뢰한 건 할아버지와 문영숙이었습니다. 무엇을 확인하기 위한 의식일까? 한참 동안 방울을 흔들던 무속인이 천천히 문영숙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상대의 영혼을 빼앗는다는 주문을 외우기 시작하는데요. 그러자 그 순간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문영숙. 그리고 잠시 후 여보, 나야. 내가 뭐 잘못했어? 내가 이 시집안에 와서 내가 못한 게 뭐 있어? 내가 뭐 잘못했어? 죽은 아내의 영혼이 몸속에 들어온 듯 행동하기 시작하는 무속인. 어떻게 나를 이렇게 만들어요? 당신이 풀어줄 거야? 당신이 풀어줄 거냐고! 미안해요. 당신이 못 풀어주잖아! 나 좀 풀어줘봐! 미안해요. 저 사람은 이제 내가 좀 편지, 응? 새겨들어요.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꼭 치르고 오세요. 당신이 지원제, 이승에서 지원제 꼭 치르고 오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알았어요. 네? 미안해요. 그래야지 저승에 불구덩이 속에 안 들어갑니다. 알았어요. 꼭 치르고 오세요. 꼭. 죽은 아내의 영혼이라 주장하는 존재의 고백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지난 3개월, 문영숙의 손을 통해 전해진 수십 통의 편지는 모두 영적 존재가 되어 사후 세계를 떠도는 자신이 문영숙의 몸을 빌려 쓴 편지라는 겁니다. 정말 이게 가능한 일일까? 우리는 다시 딸 찬숙 씨의 도움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피디님, 설마 이거 믿으시는 거 아니죠? 찬숙 씨가 좀 확인을 해주셨으면 해서요. 확인을 하고 말 게 어딨어요. 이거 사진데. 그래도 아버님도 어머니라고 믿으시니까 찬숙 씨는 구분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직접 가서 확인해 주셨으면서. 문영숙의 몸속에 정말 죽은 어머니의 영혼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문영숙을 만나러 간 찬숙 씨. 한참 후 찬숙 씨가 돌아왔습니다. 어떠셨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네? 엄마 같아요. 이상하게. 아, 엄마 같다고요? 네. 대체 그녀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몰래카메라에 촬영된 상황을 확인해 봤습니다.
잠깐 들어가서 얘기 좀 할게요. 아휴, 아무리 사는 형편이 어려워도 그렇지. 죽은 사람 가지고 사기를 쳐요?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죽은 엄마가 그쪽으로 비게 됐다면서요. 그게 말이나 돼요? 사기를 치려면 좀 그럴싸하게 좀 치세요. 말 조심하세요. 어머니께서 듣고 계세요. 어머, 무섭네. 아니, 어디서 되지도 않은 거짓말이야? 내가 그 말을 믿을 것 같아? 그런데 그 순간 당신 어머님이 그때 당신이 떠나보낸 그 아이는 딸이었다고 하시네요. 만나셨다고. 뭐라고? 그리고 그때 빌려준 돈 5천만 원 그것도 잊으라고 하시고요. 대신 어머님이 평생 어떻게 사셨는지 그건 잊지 마시랍니다. 아버지한테 어머니가 얼마나 맞으셨는지 38년 동안 진 아버지들 아시잖아요. 그거 갖고 가셔야죠. 당신 누구야? 당신 누구야? 어머님 아버지신 거 알고 계셨잖아요. 죽은 어머니가 폭력에 시달렸다는 말을 듣자 찬숙 씨의 의심이 싹 사라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아버님이 어머니를 때렸다는 게? 그거요. 사실 아버지가 엄마를 정말 많이 때리셨어요. 죽은 어머니와 찬숙 씨, 두 모녀가 그동안 숨겨온 가족의 비밀은 다름 아닌 아버지의 실체였습니다. 지금 진우 어딨니? 진우야. 당신이 그런 말할 자격이 있어? 뭐? 당신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이 우리 진우 그리워할 자격이 있는 엄마냐고! 그렇게 말하지 마, 여보. 여보. 당신이 죽지. 당신이 죽고 내 아들 살리지.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여보, 왜 그래? 여보. 존경받는 교육자라는 가면 뒤에 가려진 아버지의 본 모습은 끔찍한 폭력 가장. 어머니의 자살은 그 지옥 같은 삶에서 벗어나기 위한 마지막 선택이었던 겁니다.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를 제 입으로 어떻게 말하겠어요. 저는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저 여자가 알고 있죠? 우리 엄마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이제야 퍼즐의 조각이 맞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40여 년간 끔찍한 가정폭력으로 아내를 죽음으로 내몬 할아버지는 죄값을 치르라는 아내의 편지를 흘려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편지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자신을 타락시키며 죄인이 되려 했는데요. 하지만 이 퍼즐이 완성되기 위해선 아직 찾아야 하는 조각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일의 시작이며 중심이었던 문영숙의 실체입니다. 어떻게 일면식도 없는 할아버지의 실체를 알고 그 죄값을 치르라고 요구할 수 있었는지, 그것이 정말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녀의 특별한 능력 때문인지 믿을 수도, 그렇다고 믿지 않을 수도 없는 여인 문영숙. 그녀를 둘러싼 기이한 일들의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할아버지를 교도소에 수감시키려는 것이 정말 죽은 아내의 깊은 사랑일까? 아니면 문영숙 그녀의 완벽한 사기일까?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문영숙의 일상을 지켜보던 중 우린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문제의 여인 문영숙이 사람들의 눈을 비해 만난 상대가 바로 할아버지의 딸 찬숙 씨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일까?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아버지 만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뭐예요? 편지? 오늘 아버지 만나시면 이 내용 좀 편지에 넣어주세요. 이거 제 맘대로 되나요? 다 아버지 위하는 일인데 좀 도와주세요. 여기. 어르신을 위한 일인데 제가 해야죠. 하고 맞죠. 걱정하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딸 찬숙 씨가 문영숙에게 돈을 건네며 편지 내용을 조작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문영숙을 통해 할아버지에게 전해진 어머니의 편지는 모두 딸 찬숙 씨가 지시한 걸까? 두 사람을 향한 의심을 거둘 수 없는 상황. 우리는 두 사람을 동시에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부동산으로 들어가는 찬숙 씨. 부동산엔 무슨 일인 걸까? 뒤따라 들어가 봤습니다. 상담 중이라 여기 잠깐 계시면은 이따가 사장님, 빨리 좀 해주세요. 진행하기 전인데. 신문에 대세집이 그 쉽게 나가겠어요. 들어오는 사람도 없는 동네. 그러니까 제가 집값을 내려놨잖아요. 아버지 생각하셔가지고 편지나 다녔어요. 인터넷이랑 다른 가게 올려놨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그녀가 할아버지의 집을 몰래 매매하기 위해 내놨다는 겁니다. 대체 이유가 뭘까? 그런데 여보세요? 아, 네. 저 알고 있어요. 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안 되면요, 저희 아버지한테 말씀드려서라도 꼭 해결해 드릴게요. 네. 설마 하나밖에 없는 딸 저한테 안 주시겠어요? 네, 정말 죄송해요. 네, 죄송합니다. 딸 찬숙 씨가 빚독촉에 시달리고 있었던 겁니다. 어머니를 가장해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낸 것도, 아버지의 집을 몰래 팔려는 것도 모두 이 빚 때문인 걸까? 할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난 거죠? 마을은 이미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치솟기 시작한 불기둥이 하우스 한 동을 삼키며 기세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건 이곳은 불길이 옮겨 붙을 곳이 없는 농토라는 것입니다. 어쩌다 이런 곳에 불씨가 피어오른 걸까? 그런데 아이고 이 영감탱이야 나는 어떡하나. 미안하네 미안해. 나한테 무슨 원한이 있길래 나를 아우스에 불을 내. 이 영감탱이야. 용서해줘. 내가 무조건 쓴 데가 나 닦으라고 저거 어떡해. 무조건 쓴 데 꼭 변상해 줄 테니까. 범인은 이범식 할아버지였습니다. 아내의 경고대로 교도소에 가야 했던 할아버지는 결국 해선 안 될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방화범이 된 할아버지.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어떻게 하라고 뭐야.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야. 저 양가탱이가 우리 비닐하우스에 불을 냈다고 이 양가탱이. 알겠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어떡해. 아이고, 잘하시고요? 절대 안 제 잘못이니까 제발 좀 잡아가서 처벌해 주세요. 예? 제발요. 무엇이 할아버지의 눈과 귀를 막고 진실로 향하는 길을 차단해 버린 걸까요? 더 늦기 전에 저승에서 온 편지의 실체를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할아버지의 딸 찬숙 씨만이 할 수 있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마을분 하우스에 불을 지르셨어요. 그래요? 왜 이제 빨리 아버지 교도소가 너무 불편해서 들었어 이제? 열심히 들어갑시다. 아버지! 아이고 선생님 이거 어떻게 아버지? 그래, 앉으세요, 혹시. 아이고, 거기 앉으세요, 똑바로. 아유. 선생님 저 들이 마시고 아니, 말씀하세요. 사실은 저희 아버지 저렇게 안 되시지만 피해자세요. 피해자라니? 민영숙이라는 여자 있거든요. 근데 그 여자가 저희 죽은 엄마를 가장해서 아버지한테 불지르라고 시킨 거예요. 모든 범행을 문영숙에게 덮어 씌우려는 것일까요? 편지 내용을 부탁한 사람이 자신이라는 사실만 숨긴 채 문영숙의 범행을 모두 털어놓는 찬숙 씨.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면 문영숙이라는 여자가 찬숙 씨, 네. 그 편지 찬숙 씨가 보내신 거 맞으시죠?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 아버지 집 팔아가지고 사채빚 갚으시려고 네. 문영숙 씨랑 공모하신 거 아니세요? 제가요? 아니 제가 왜 공모를 해요? 문영숙 씨한테 편지 전달하는 거 저희가 다 봤거든요. 아니 그거는요 제가 아버지하고 같이 살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부탁드린 거예요. 그런 내용 써달라고. 오늘 그녀가 건넨 편지는 아버지가 자신과 살 수 있도록 설득해달라는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부동산 매매 또한 아버지를 모시고 살기 위한 방법이었다는 그녀. 그리고 아버님이 혼자 내버려두면 계속 사고를 치시니까 네. 그 제가 모시고 아예 살려고 그래서 집을 처분하려고 했던 거예요. 아버지를 위해 딱 한 번 편지의 조작을 부탁했을 뿐 문영숙과 공모해 아버지를 속인 건 아니라는 겁니다. 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그 시각 문영숙은 사람의 눈을 피해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습니다. 목적지는 한 무속인의 집. 이 늦은 시각 무속인을 찾아야 할 만큼 다급한 일은 무엇일까요? 그런데 언니, 아무래도 오늘 안으로 끝장을 가야 될 것 같아. 지금 가야 돼, 지금. 그녀가 찾은 사람은 다름 아닌 죽은 할머니를 부르는 의식을 담당했던 나비 선녀. 분명 두 사람은 그날 처음 만난 사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이렇게 가까워진 것일까? 뭔가 수상쩍은 두 사람. 그들이 함께 향한 곳은 다름 아닌 이범식 할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왜 두 사람이 함께 할아버지의 집을 찾은 걸까? 우린 두 사람의 대화에서 충격적인 진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번이야? 죽은 마누라 생일이잖아. 현관지고 군고부치에다 금원으로 하라고 썼었잖아. 저승에서 온 편지를 쓴 건 죽은 아내의 영혼이 아닌 자신들이었다는 말을 서슴없이 나누는 두 사람. 그들이 함께 벌인 거대한 사기 극임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경찰에 이 사실을 알리고 다시 두 사람의 범행을 주시했는데요. 역시나 그들이 노린 건 집안 가득 쌓여있는 금고. 가지고 다 넣으라고 했잖아, 편지에. 이거 확실히 들어갔죠? 아니, 그거 하고 불구속 입건인가 뭔지를 아는 거 아니지? 똑같은 거잖아. 사기 끝까지는 지가 어떻게 나오겠어? 할아버지에게 교도소 행을 지시한 것. 자신들이 돈을 들고 도주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인 듯했습니다. 잠시 후 도착한 경찰에 의해 막을 내린 기막힌 사기극. 왜? 가만히 있어. 누구야? 놓으라고! 헤이, 가만히 있어요. 죽은 사람을 이용한 황당한 사기극이었지만 그 수법은 경찰도 혀를 내두를 만큼 치밀했습니다. 게다가 어떻게 죽은 할머니의 비밀을 알고 할아버지를 속일 수 있었을까? 문영숙과 나비선녀, 그들이 어떻게 죽은 할머니가 빙의된 듯 완벽하게 연기할 수 있었는지 황당한 빙의 사건의 비밀이 잠시 후 밝혀집니다. 죽은 할머니의 영혼이 빙의된 척 연기하며 산 사람을 농락한 기막힌 사기극. 이장님 씨 일장고 우리 간 거 모를 줄 알아요? 일로 앉아 얼른. 앉아 얼른. 이 일기장 보고 당신들이 다 꾸민 줄 아냐 이거. 이 기이한 범행의 시작은 할머니의 일기장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죽기 하루 전. 부사님, 저 왔어요. 왜 이제 왔어? 왜 이렇게 얼굴에 수신이 가득해? 저 죽기 전에 이것 좀 태워주시오. 남들이 보기 전에. 하지만 할머니의 일기장에 기록된 참담한 가정폭력의 진실을 안 나비선녀는 할머니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영숙과 함께 끔찍한 일을 도모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진실을 무기로 할아버지에게 협박을 하기로 한 겁니다. 죽은 아내의 귀환이라는 공포에 사로잡힌 할아버지가 스스로 자신의 재산을 모두 내놓을 수 있게 치밀하고 교묘하게 할아버지의 불안을 파고 들어간 두 사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내가 왜? 왜 내한테 왜 그래? 어? 지금 잘못을 몰라? 내가 물건 훔치라 그래서 부지런하라 그랬어. 어? 아니 이상했구나. 아니 지원 제가 했으니까 나 그러지 않는 거 지원 제?
앉아요. 앉으세요. 뭐 하신 거야 지금? 그렇게 모든 걸 잃고 범죄자가 된 할아버지. 그의 눈과 귀를 막은 건 아내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죄책감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그 사람들 말이 다 못살고 제 마음이 맞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하고도 제가 의식에 의해서도 그 마음의 재판관이 내린 형벌 때문이었음을 할아버진 아프게 깨닫고 있습니다. 자유를 잃어버린 교도소 생활이 힘겹긴 하지만 아내에 대한 미안함을 이렇게나마 사죄할 수 있어 마음이 오히려 홀가분하다고 했습니다. 이제야 죄책감이라는 가혹한 형벌에서 벗어나고 있는 할아버지. 세상 어느 사법부보다 냉철하고 단호한 재판관은 바로 내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목회드라마 사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